그 조직 구조의 새로운 선택대야.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이 납작한 구조를 좀, 이 플랫한 구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지향하는, 어떤 최근에 좀 트렌드가 있죠. 그래서 많은 조직들이 좀 계층의 수를 좀 줄이고 이 조직 경계를 좀 개방하는 것을 좀 강조하는 그런 새로운 방안에 대해서 이제 많이 연구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나타나게 된 새로운 조직 구조가 이제 가상 조직, 뭐 팀 구조, 원형 구조 이런 것들이 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제 가상 조직입니다. 이제 그 빌려 쓸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소유하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이 질문이 바로 이제 가상 조직의 어떤 본질적인 속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흔히 이제 네트워크 조직 또는 모듈형 조직이라고 이제 불리기도 하는 이런 가상 조직은요, 주요 기능을 외주화하고 이제 핵심 영역만 남아있는 아주 소규모 조직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상 조직은 아주 직관화되어 있지만 부서는 거의 없거나 부서화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림을 좀 보시면은 그 이제 주요 기능을 좀 모두 다 이제 외부에 아웃소싱을 하고 있는 어떤 가상 조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직의 이 핵심 부분은 이제 소수의 이제 경영진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그 조직 내부에서 해야 할 일을 좀 직접적으로 감독하는 일, 그리고 외부에서 수행되는 생산, 유통, 뭐 기타 필요한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다른 조직과의 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에서 이제 좀 그 점선으로 그려진 것들은 이제 계약에 의해서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제 가상 조직의 경영자들은 이제 컴퓨터 네트워크와 같은 그런 연결 방법을 사용해서 이제 외부와의 관계를 조정하고 통제하는데 이들의 대부분의 시간을 쓰게 됩니다. 이 가상 조직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유연성인 거죠.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있지만 뭐 자금이 좀 부족한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대기업과 뭔가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도 하고요. 이러한 구조는 또한 이제 사무실 또는 뭐 계층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들을 절약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상 조직의 인기가 좀 높아지면서 점점 더 이제 가상 조직의 약점도 이제 자꾸 드러나고 있는데요. 가상 조직은 이제 지속적인 유출이 또는 재조직화가 일어나고 이게 이제 곧 그 역할, 목표,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또 의미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성이 이제 정치적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무대를 제공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 구성원들 간의 어떤 낮은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이제 조직 문화나 어떤 목표에 대한 공감대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좀 멀리 떨어져 있고 또 간헐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어떤 팀 구성원들 같은 경우는 정보나 지식을 좀 공유하기 좀 어렵고요. 또 이로 인해서 혁신이나 또 반응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는 그런 단점들도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그 몇몇 가상 조직 같은 경우는 어떤 정교한 어떤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그리고 협력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 어떤 조직보다 훨씬 오히려 적응력이라든지 혁신성 이런 것들이 떨어지더라라는 그런 결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팀 구조가 있는데요. 그 명령 체계를 좀, 이렇게 부서의 권한이 좀 이렇게 명령식을 제거하고 부서에다가 이제 권한을 이렇게 주는, 그래서 이제 팀으로 좀 대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수직적, 뭐 수평적 경계뿐만 아니라 이제 회사하고 또 고객, 공급자 이런 외부 경계 이런 것들조차도 다 제거를 하는 형태입니다. 이제 수직적 경계를 좀 제거를 하다 보면 조직의 이제 계층이 굉장히 납작해지죠. 그리고 이제 직위나 어떤 직급도 굉장히 최소화되고요. 이 최고 경영진, 뭐 중간 관리자, 감독자, 뭐 작업자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제 모든 계층을 좀 가로지르는 어떤 계층 횡단팀, 또 참여적 의사결정, 그리고 동료와 또 상사, 또 하급자 이 모두를 좀 평가하는 어떤 360도 평가 시스템 이런 것들이 좀 사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이 보청기 제조업체 중에 그 덴마크의 이제 오티콘은 같은 경우에는 그 뭐 계층의 흔적을 막 다 지워버렸대요. 그래서 이 모든 구성원들이 이제 똑같은 그런 뭐 이동 워크스테이션에서 작업을 하고 또 그리고 기능이나 부서가 아니라 프로젝트 팀을 통해서 이제 작업을 조정을 한다고도 해요. 그럼 뭐 저도 개인적으로 뭐 예를 들면 그 미국의 아이디오 뭐 이런 그 디자인 컨설팅 회사에 예전에 이제 미국에 출장을 갔다가 그 회사에 이렇게 좀 방문해서 이렇게 소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었는데 거기도 보니까 이렇게 그런 기능팀이나 이런 게 아예 조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프로젝트 단위로 그때그때 그 팀을 꾸려서 움직이고 프로젝트가 없을 때는 뭐 개인적인 계속 리서치나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팀 구조가 좀 온전히 좀 작동을 하면 이제 지리적인 장벽 이런 것도 무너뜨릴 수가 있죠. 그리고 오늘날에 보면 대부분의 기업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팀 중심의 어떤 글로벌 기업으로 가려고 하고 또 이미 가 있는 회사들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코카콜라, 맥도날드 이런 많은 기업들이 이제 보면은
국내뿐만 아니라 자기는 이제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뭐 국내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뭐 삼성이나 뭐 LG나 지금 여러 회사들도 다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이제 그런 구조하고 이제 지력 그런 영역에서 이제 통합 이런 것들을 좀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팀 구조는 또 필요에 따라서 좀 접근할 수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들이 보유한 그 자원 이런 이제 예산 수율을 이제 충족시킬 수 없다는 걸 좀 알고 이제 오일이나 석유산업에서 이제 5년 동안 이제 93개 회사들을 좀 합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합병에서는 또 새로운 팀으로 또 통합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팀 구조는 좀 지역을 어떤 그 조직 구조상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전술적이나 또는 물리상의 어떤 문제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좀 해결책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목표가 좀 문화적 장벽을 좀 무너뜨리고 또 기회를 또 열어놓는 것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조직은 이제 종업원하고 또 그들의 어떤 고객 또는 공급자를 포함해서 이제 팀을 만들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은 뭐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공급자로부터 이제 주요 부품을 좀 중요한 부품을 어떤 안정적으로 좀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엔지니어 중 일부를 이제 공급업체 관리자를 이제 파트너로 이렇게 지정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형 구조가 있는데요. 이제 뭐 우리가 뭐 양궁 같은 거 이제 할 때 표식에서 보면은 이제 그 동심원이 있잖아요. 가운데 한가운데 이제 임원이 있고 또 그 중심에 어떤 바깥쪽 원에는 뭐 기능별로 이제 분리된 매니저들이 있고 그다음 원에는 전문가들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일반 종업원들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런 구조를 갖다 이제 원형 구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직이 뭐 완전 무정부 상태가 지금 보이느냐? 실제로는 이제 여기에 이제 개체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또 최고 경영진들은 이제 가장 중심에서 비전을 바깥으로 이제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원형 구조는 이제 창조적인 어떤 기업가한테 어떤 아주 직관적인 호소력을 가지고 있고 또 일부 어떤 소규모 혁신 기업들은 역시나 이러한 구조를 굉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재 많은 혼합형 어떤 접근에서는 이제 종업원들이 누구한테 보고를 할 것이고 또 누가 책임자인지 명확하지 않은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그런 원형 구조가 좀 널리 보급될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은 예를 들면 이제 기업의 어떤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같은 비전을 좀 널리 확산하는데 이런 법이 이제 직관적인 호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좀 그 새로운 어떤 조직의 형태를 보면은 좀 날씬하고 좀 집중화돼 있고 유연한 조직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좀 민첩하게 하자라는 이런 것들을 좀뭐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다운사이징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부를 매각하거나 어떤 지점을 폐쇄하거나 또 인력 감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유연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그런 노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뭐 다운사이징이 뭐 반드시 어떤 사무실을 물리적으로 축소하는 뭐 이런 것만을 의미를 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기업들을 보면은 이제 이들의 핵심 영역에 모든 좀 그런 노력을 좀 기울이기 위해서 다운사이징을 하기도 해요.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런 경우는 보면은 뭐 10년 이상 계속 1년에 정리 해고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인력들의 상당 부분들을 계속 10%뭐 8.5%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감축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러한 이제 해고들을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고객의 어떤 선호 변화에 어떤 대응하기 위한 재구조화가 이제 다시 동반이 되고요. 또 그러면서 이제 개인적인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서 좀 벗어나서 온라인 어떤 고객 서비스를 지향해 왔던 것이죠. 그 당시 이제 CEO였던 이제 켄 셔널트가 말하는 걸 들어보면 이제 뭐 우리 산업과 사업은 이제 지속적으로 기술에 의해 변화해 왔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조직과 어떤 비용의 구조를 어떤 발전시킬 필요가 있었고 그런 기회를 잡아야만 했다라고 이제 말했다고 했는데요. 이런 날씬한 조직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운사이징이 조직 성과에 미치는 어떤 영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 작업 인력의 규모를 좀 줄이면 즉각적으로 이 인건비를 상당히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성과를 좀 얻을 수 있고요. 또 기업은 또 다운사이징을 통해서 어떤 전략적 초점을 좀 개선해서 이제 주식 가격, 이게 주가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러시아에 그 한 회사가 있는데 여기 회장이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전체 인력의 절반에 되는 한 5만 명의 종업원을 이제 해고한 다음에 이익을 냈다고 해요. 그리고 또 구조를 재설계하지 않고 단지 인력만을 좀 이렇게 삭감한 기업들은 대부분 이익이나 주가가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조를 제대로 설계하고 거기에 따라서 인용 인력들을 이렇게 좀 구조 조정을 하는 게 맞는 것이지 그냥 뭐 인력만 단순히 줄인다는 것은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다운사이징 자체가 또 문제가 많은 게 이제 종업원들의 어떤 태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이 남아있는 종업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의 미래를 굉장히 걱정하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는데, 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조직에 대한 몰입도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2008년도, 9년도였나요? 그때 이제 그 리만 브라더스 글로벌 그 금융위기가 왔을 때 이제 인사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막 회사의 상당 부분 많은 직원들을 이제 구조조정을 해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막 20%가 막 거의 육박하는 그런 인원들을 이제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직원들의 그 어떤 그 조직에 대한 어떤 로열티라든지 뭐 몰입 이런 거 또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 이런 것도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되고 이제 병도 자꾸 생기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결국은 또 늘어나고 결국은 일에 대한 어떤 집중이라든지 창의성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잘 안 되더라라는 것들이 있고요. 또 다운사이징을 하다 보니까 이 회사 다녀봐야 뭐 나도 언제 저렇게 될지 모르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떤 자발적 이직 이런 것들이 늘어나기도 하고요. 또 특히 이런 경우들이 보면은 또 이 조직에서 꼭 필요한 어떤 핵심 인력들 이런 사람들을 잃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핵심 인력들일수록 시장에서 이제 필요하는 어떤 조직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이직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 많이 잃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원했던 어떤 날씬한 조직을 좀 얻기보다는 어떤 병든 조직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요약하자면은 이들 스스로 좀 조직을 날씬하게 만들려고 하는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들이 어떤 그 다운사이징 과정에 있을 때 어떤 조심스럽게 좀 인원을 감축을 하고 또 사람이 더 투자하고 더 많이 소통하고 또 종업원 참여를 더 유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또 지원해주는 이런 것들을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더욱 좀 밀접하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겠네요.